최종 예선에 경쟁이 남아있지만 최종 예선 경기에 통과한다면은 저는 뭐 제가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승리 이후 남긴 한마디,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 한마디가 온갖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올해 초 한국 복귀설로 한번 찐하게 해프닝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박 감독의 발언을 놓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스포츠 매체들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만일 박 감독이 베트남을 떠난다면, 아니면 박 감독이 떠나고 없는 베트남, 이 가정법에 대해 아마도 베트남에서 그런 상상을 하는 축구팬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박 감독이 떠나겠지만 당장은 생각하기도 싫은 if 가정법이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없는 베트남 축구 어떻게 변할까요? 박 감독이 부임한 후 132위권에 머물던 피파 랭킹이 90위권 초반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박항서호는 스즈키컵 같은 각종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심지어 아시안컵 같은 아시아 대회에서도 준우승, 4강, 8강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박 감독이 없다면 아시안게임 같은 아시아 대회에서 예선 탈락하는 것은 기정사실과도 같습니다. 베트남 축구팬들은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베트남은 제2의 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축구 지존이었던 태국, 그러나 현재 태국은 나락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이 떠나면 베트남은 제2의 태국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1월 태국 축구협회는 세르비아 출신의 밀로반 라에바치 감독을 해고합니다. 당시 이 감독은 월 급여 10만 달러를 받고 있었죠. 2019년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받던 인도에게 1대4로 대패한 뒤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공석이었습니다. 한때 동남아 지존이었던 태국 축구는 박항스호 베트남팀의 급부상으로 매번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베트남에게 패하여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베트남팀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박항서 매직으로 불리는 박 감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만의 그 어떤 특별함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2의 도약을 위해 태국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 같은 한국인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내노라 하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박항서 매직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든 아니면 다른 제2의 박항서를 찾기 위해 노력들을 했습니다. 때마침 박항서 감독 재계약 파행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혹시 박 감독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죠.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와의 첫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월이었는데요. 6개월 전인 2019년 7월부터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것저것 논의하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연봉 인상액, 기타 조건 등등 다소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이미 감독 대행 체제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제2의 박항서를 찾습니다. 한국 지도자와 일본 지도자를 놓고 태국 축협은 갑론을박했습니다. 마땅한 한국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찾은 대상은 일본인 감독 니시노였습니다. 태국 축협은 최종적으로 니시노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낙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박항서 감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베트남 축협과 재계약이 성사되자 바로 다른 한국인 지도자를 찾았고 신태용 감독을 적임자로 낙점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모두 제2의 박항서를 찾은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부는 박항서 효과인 것이었죠. 태국 축구협회는 동남아에서 제2의 박항서 매직을 만들어달라고 니시노 감독에게 노골적 주문을 합니다. 니시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계약 체결 인터뷰에서 베트남 타도를 외치며 베트남을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하면서 태국팀이 다시 동남아 지존 자리를 찾아오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힙니다. 니시노 감독 계약 한 달 전 태국에서 주최한 킹스컵에서 홈구장 진마당에서 태국은 베트남에게 패한 상태라 그 어느 때보다 베트남에 대해 승부욕, 복수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니시노 감독의 첫 공식 경기 2019년 9월 5일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는 그토록 넘고 싶었던 베트남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시노 감독의 지도가 선수들 모두에게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태국 축구 팬들은 니시노 감독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 박항서 감독과 첫 대면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여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 특히 세 번째 경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2대1로 승리를 합니다. 태국 축구 팬들은 마치 제2의 바캉스 매직이 달성된 것처럼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경기, 말레이시아전 원정 경기. 태국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말레이시아.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국은 1대2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니시노 감독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바캉스 감독은 부임 후 동남아 국가 상대로는 아직 무패 행진 중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하노이에서 열렸던 베트남전 1차전과 마찬가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해 그나마 나락으로 추락하던 체면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는 1년 이상 연기가 됩니다. 다시 시작된 대회. 코로나 이후 니시노 호의 첫 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사령탑인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에서 거의 60계단이나 차이가 나고 같은 조에서 최고 약체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태국 축구 팬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해서 승점 3점을 챙겨도 최종 예선에 진출할까 말까인데 승점 1점밖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벌어진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선 급기야 1대3으로 패배를 합니다. 태국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은 베트남과는 상반되게 0-0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태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감독이라면서 니시노 감독을 몰아붙이며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 지도자가 옳았다. 베트남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라는 말들이 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선 공식이 되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니시노 감독의 태국팀 지휘봉을 잡은 후 태국 선수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도 의기양양하며 그의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승자의 여유 정도 되겠지요. 베트남 언론 매체는 태국 언론을 인용하며 태국 언론들이 말하기를 니시노 감독은 절대 베트남을 이길 수 없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니시노 감독과 태국 축협과의 계약은 2021년 올해 말까지인데요. 조기 경질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기 경질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바캉스 감독이 베트남을 떠났을 때 베트남에서 벌어질 상황을 현재 태국이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박 감독이 휴가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한국으로 떠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박 감독이 한국을 갔다 왔을 때 한국 복귀설로 베트남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축협과 축구계는 그 루머에 화들짝 놀라 나자빠질 뻔했죠. 박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언론 매체들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말 박 감독이 한국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과급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며 설레발을 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며 연봉을 삭감하자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막상 떠난다고 하니 연봉을 올려주자고 하는 우디르급 수준의 놀라운 태세 전환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 감독 부임 후 거의 모든 베트남 국민들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평생 쏟아내도 모자랄 엔돌핀을 2년간 쏟아내며 행복감과 흥분을 맛보았습니다. 바캉스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는 그런 일이 쉽게 반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트남 팀은 현재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베트남 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베트남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꽝하이, 꽝펑, 수원증 등 선수들이 황금 세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에서 박 감독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베트남 선수들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캉스 감독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캉스 감독 또한 베트남 선수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팀을 맡기 전 박 감독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각각 선수 따로, 박 감독 따로는 따로 국밥처럼 빛을 발하지 않지만 뭉쳤을 때 비빔밥처럼 고사리가 되고 시금치가 되어 아삭아삭 식감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2배, 3배 빛을 발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트남 더 이상 배은망덕한 자세를 버리고 대의적인 시각에서 사물, 경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에게 대했던 그 자세, 베트남의 방역체제가 워낙 열악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의 체제, 국민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2년간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엔돌핀을 분출하도록 선사한 바캉스 감독에게는 다시는 손바닥 뒤집는 배신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항상 우리 곁에 서주세요. 바캉스 감독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매일 발전하는 우리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 감독님이 있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안심이 되고 박 감독님만 계시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 팀의 경기가 메뉴 경기보다 더 박진감 있고 스릴감 있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되어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보통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